지금 MBC 단독 보도 나온 내용 잠깐 전해드리면 이제 계엄을 앞둔 지난해 6월부터 우리 군이 공격 헬기 아파치를 동원해 수차례 북방 한계선 인근까지 비행 훈련을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조종사들이 이례적으로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서 비행을 해서 아니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이런 증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타격 명령 교신을 비화통신이 아니라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거 고도를 높여서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노상원 그 전 정보사령관 비화폰 민간으로서 비화폰을 받고 노상원 수첩이 참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그러니까 그 보살이었나요? 그분의 어떤 검찰 조사에 보면 김용현이 북한에 대한 어떤 도발 부분들을 본인이 말렸다는 또 증언도 있었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뭔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놔야 그 긴장 속에서 비상경비의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무인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보내서 그것도 최신식도 아니라 소리나는 무인기를 보내서 거기에 삐라를 뿌리다가 걸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사안들을 봤을 때 그 일환으로 아파치 부분들을 그것도 일부러 노출시키는 상황으로 해서 북한을 자극했다. 그래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국지전에 들어오면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전시사변에 대한 요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본인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충분히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의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처벌과 더불어서 이게 외환죄까지도 가능한지 좀 살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뭐 내용이 끔찍해서 사실은 뭐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전을 유도를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고도를 특별히 높여라.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타격 명령 교신을 비화 통신이 아니라 일반 통신을 해서 그쪽에서 다 알아듣게 해라. 그 얘기는 그 헬리콥터 날아가다가 격추돼도 된다. 그 안에 탄 사람들 다 죽어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군에서 군 사령관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장관은 그거를 실행하는 책임자고.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의 군인들을 거기서 노출되게 해서 공격을 받아서 혹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라라고 했다? 저는 믿어지지 않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분들은 정말로 정말 책임을 그냥 져서는 안 되죠. 근데 전 아닐 거라고 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일이 너무도 많아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면인지 좀 그렇죠. 밝혀져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진술이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민주당 회유로 조작됐다 이런 네.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곽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한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 아내에게 민주당에서 도움을 줄 거라고 믿는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자유우파에서 도움을 주려는데 왜 거절하냐? 이러면서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관련 보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군사관학교 47기 동기인 배모 변호사. 지난 10일과 13일 곽 전 사령관 아내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습니다. 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전만 해도 대선을 준비하자던 여론이 이제 탄핵 기각과 각하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지금 같은 태도는 본인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무료 변론을 언급하면서는 자유우파에서 도움을 주려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심을 꺼냅니다.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에 협박 이용당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 진술은 전부 탄핵몰이, 내란몰이를 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밝혀보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 아내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배 변호사는 지난 13일에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살고 이런 표현을 이제 드린 건데 다 같이 살 수 있는 곽 전 사령관 아내가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간 거 잘못했다. 잘못한 것이니까 벌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다 책임진다고 했다. 라면서 이제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여권에서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곽정근 사령관을 흔들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엄청 노력을 했고 국민의힘도 그랬죠. 성일종 국방위원도 뭐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곽정근 사령관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유하는 거 아닙니까? 위증해라. 내란몰이다. 민주당에 협박당하고 회유당했다. 이거를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는 실제는 뭘까요? 실제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굳이 왜 전화회에서 회유를 하죠? 그것도 곽정근 사령관 아내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선처가 돼야 되는 것들이 법의 질서고 법의 무게입니다. 근데 이 배모 변호사 저 기억하기로는 재판 시작할 때 아마 정영식 주심 재판관한테 선입선출하라고 요청했던 분으로 알아요. 그랬더니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서 우리 헌재가 알아서 한다. 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하고 심지어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위증을 강요했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부적절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 같아요.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 이거는 회유가 아니라 양심선언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 같아요. 예,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자기 통화하면서 얘기했던 거냐. 사실을 얘기해줘, 사실을. 하지만 그 사실을 얘기해달라는 게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뭘 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위증교사라고 계속 공격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예 대놓고 위증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협박을 먼저 해. 야, 이거 기각이나 각하될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 기각 각하되면 너는 죽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회유를 해. 야, 이거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또 우리가 자유우파에서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협박과 회유를 섞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은 야, 네가 했던 거 김병주한테 받아서 없는 사실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 그게 다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명백한 이거는 위증 교사라고 생각이 되고 이분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이게 사실이라면 변호사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만약에 미국 같으면은요 이거 사법 방해죄죠. obstruction of justice인가 뭐 그래갖고 굉장히 큰 처벌을 받는 범죄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뭐 거짓말할 수도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뭐 문자다 보낸 것도 있고 아까 보니까 녹음한 것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부인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건 잘못된 거고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내 남편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아마 녹음도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라운드에 들어가면 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회유 공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규명이 돼야 되고요. 그거는 뭐 곽정근 사령관을 악마화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도 상당히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민간 국가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사실 정부에서 2달 가까이 몰랐다고 해서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외교부가 어젯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에 포함시킨 건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안 문제가 뭐였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너지부가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던 연구소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이 이 건인가 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이 민간 국가라는 부분들은 그 대한민국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이게 있을 수 있나?
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제 내용 측면, 외교부가 서둘러서 긴급히 어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있었던 보안 문제라고 서둘러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요. 지적해야 되는 것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이게 뭐냐면 외교에 대한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다음에 정보력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2달을 방치했던 거 아닙니까? JTBC가 보니까 3일 만에 이거를 알아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죠? 그다음에 이 외교 보안 분야에 있어서 이 미국 측에서 얘기를 밝혔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보안 문제가 뭐죠? 단지 그 기밀 부분들을 갖고 갔다고 해서 이런 뭐 시리아나 북한이나 이런 쪽에 있는 나라와 비슷한 민간 국가의 취급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 그건 미리 알아서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이 사실을 서둘러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외교력과 정보력에서의 실수한 것들을 축소 왜곡하려는 시도일 수밖에 없다고 좀 보이고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지난해 핵 무장론을 국민의회에서 주장하면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된 판단들이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의 내부적인 민간 국가로 구분된 것이다. 라는 것들에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있고 조금 더 외교부는 그 사실에 실체적 접근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상은 규명돼야 되는데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규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게 사실 뭐 그 어떤 정보를 우리 정부에 넘기려고 했던 건지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 쪽에서 뭐 그쪽과 그쪽으로부터 무슨 정보를 좀 받으려고 했던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수미텔이라는 분이 또 지난번에 그 미국 CIA와 관련돼서 뭐 코멘테이터 하던 분들이 그 체포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 간의 관계에서 뭐 스파이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뭐 정보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우리끼리 서로 여야가 서로 싸우면서 막 공격을 하다가 우리 내부에 있는 문제를 다 들춰내면은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조용히 알아보고 언론도 너무 과도한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국민의힘 탓이다, 뭐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고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무능만 탓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항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맹국 아니었냐. 동맹국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민간 국가로 지정할 때는 최소한의 너희들이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외교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안 때문에 민간권을 지정할 사안 입장이 있다. 너희들 혹시 그런 입장이 다른 반론이라는 게 있냐. 이 정도는 동맹국한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속이 상한 게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탓을 하는 국민의힘은 뭐 납득할 수는 없으나 그런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이 그토록 한미동맹이라는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한 축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 동맹국으로서의 동등한 위치에서 미국에서는 좀 따져 물을 정도의 사안은 아닐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동맹은 동맹인데 무슨 우리가 속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존중해주고 민간 국가에 대한 지정들에 대해서는 미국도 우리를 조심하게 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좀 힘 있는 좀 어떤 태도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쓰겠죠, 사실. 그러겠죠. 이제 문제에 있어서 협상 카드로 항상 쓰지 그래왔듯이. 않을까 싶습니다.